좋아요, 구독! 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장기간의 랠리를 펼친 만큼 이 피곤함 속에 매물이 좀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별 장세가 펼쳐졌고요. 보합권 등락에서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을 꺾고 시총 1위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도 6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위주로 랠리가 이어지게 되면서 시장 하단을 좀 탄탄하게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기사로 좀 짚어보겠고요. 먼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10년물 국채금리, 국채 입찰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실제로 4.519%로 집계가 됐습니다. 재무부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에 나선 건데요. 지난번 10년물 국채 입찰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약 20억 달러 늘어난 규모입니다. 입찰 결과 10년물 국채 발행 금리는 4.519% 수준이고요. 응찰률은 2.45배로 나타났습니다. 응찰률은 재무부가 내놓은 국채에 얼마나 많은 입찰이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국채 수요가 강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2.45배, 지난번 6번 입찰 평균이 2.49배였는데요. 이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을 좀 했고요. 지난번 2.5배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한마디로 수요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배럴당 75달러 선이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도 1973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입니다. 브렌트유도 마침내 배럴당 80달러 선이 좀 깨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 둔화에 따라서 수요 부진이 우려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공급을 늘릴 것이다라는 이 소식 속에서 가격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Powell calls for flexibility in Fed forecast method라는 기사입니다. 파월 의장이 연준에 대해서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현지 시각 8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 조사통계국 10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회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은 연준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 전망과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첨단 예측 모델로 무장을 하고 경기가 비교적 차분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은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전통적으로 경제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학적 시뮬레이션을 넘어서서 생각을 좀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추후 통화 정책을 어떻게 운용할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파월 의장은 IMF가 주관하는 연례 리서치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글로벌 통화 정책에 대해서 패널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 또한 주목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관련된 내용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Millennials are struggling with credit card debt. New York Fed Study Finds라는 기사이고요.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신용카드 빚에 허우적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뉴욕 연은이 가계 부채 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신용카드 부채는 1조 800억 달러,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 약 1,409조 76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분기보다 4.6% 늘어났다고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1,540억 달러, 한화로 약 201조 원이 늘어난 수치이고요. 뉴욕 연은이 관련 데이터를 추적한 1999년 이후로는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준은 전자상거래의 증가 그리고 강력한 미국 경제가 이 신용카드 부채를 늘리는데 가장 주된 원인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용카드 연체율입니다. 9월 기준으로 약 3%가 연체인 상태로 전분기보다는 2.7%가량 상승한 건데요.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이런 연체율이 급증하는 것이 다소 아이러니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체율은 자동차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온 밀레니얼 세대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전문가들은 이자율이 높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부채와 또 연체율이 함께 증가하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는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으로 신용카드 이자율은 20.7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최근에는 좀 훈풍이 불어오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곤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안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긴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미국 정부로서는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미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그리고 기업 실적의 악화로 함께 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섹터의 움직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의 낙폭이 좀 컸고요.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술 섹터 그리고 부동산 섹터가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30년 모기지 금리가 7.61%로 9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 초 이후부터는 주택 구입 신청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2회 연속 금리를 좀 동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힘을 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라이 릴리 함께 보실 텐데요. 전일 대비해서는 3.2%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FDA가 일라이 릴리의 당뇨병 치료제인 몬자로를 다이어트 약으로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잽바운드라는 상표명으로 이 다이어트 약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이거나 고혈압 등 체중 관련 합병증이 있는 BMI 27 이상의 성인에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가격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달 기준으로 139만 원으로 현재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랙록 함께 보실 거고요. 전일 대비해서는 0.98%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미국 에너지 기업인 옥시덴탈의 공기 포집 프로젝트에 5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7,222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공기 포집이라고 하면 탄소를 대기 중에서 걸러내는 기술을 의미를 하는데요. 즉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모두 모아서 필터나 화학 용매를 통해서 직접 걸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건축 자재, 농산물 그리고 연료 등에 다시 한번 재사용되는 구조를 좀 가지게 되는데요. 옥시덴탈과 블랙록은 공기 포집 시설인 스트라토스를 개발하기 위한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트라토스는 2025년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하겠다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요. 미국 텍사스주에 현재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완공 시에는 연간 최대 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 포집에 대한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공기 포집은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입증이 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자를 통해서 공기 포집에 대한 인식도 조금은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투자할 만한 기술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 가시화된 것은 없지만 이 또한 미래를 좀 성장성을 본다면 매력적인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M 볼 거고요. 전일 대비해서 2.99%, 약 3%에 가까운 하락률 보이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제너럴 모터스의 자회사인 크루즈와 관련된 소식을 좀 준비를 했고요. 크루즈의 경우에는 이 회사 자체 안에서는 자율주행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자회사인 크루즈가 운행하던 무인 택시 400여 대를 모두 철수하고 일시 영업 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 중단에 이어서 이제는 생산 중단에도 함께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일단 영업 정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크루즈의 무인 택시인 로보택시가 운행을 시작한 이후 잇따라 계속해서 사고를 내면서 캘리포니아주는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크루즈 측은 신뢰 회복 방안을 찾겠다라면서 영업 중단을 선언한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생산 중단까지 함께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영업 재개가 요원한 상황에서 이미 수백 대의 차량을 생산한 만큼 생산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즉 시장에는 충분한 공급이 있으니 수요가 다시 생길 때까지 생산을 중단하고 영업 재개를 위한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크루즈의 사례에서처럼 아직 안정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검증받은 상태는 아닌데요. 크루즈가 이번 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자율주행과 관련한 사건, 사고의 기준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